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네요. 비가 내리니까 오늘따라 카톡하고 문자가 좀 오는 것 같네요. 비가 오니까 막걸리 한잔 하자는. 아무튼 대한민국 부동산 중산층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부동산 중산층을 말하기 이전에 중산층의 정의부터 한번 내려야 되겠죠. 제가 보는 점은 그래요. 중산층이란 거는 많이 잘 살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많이 못 살지도 않는 사람들. 그래요. 딱 그거죠. 많이 있지도 않고 또 많이 부족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중산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 OECD에서는요, 중산층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미만은 좀 아주 힘드신 분들이고, 중위소득 50에서 75%는 좀 힘드신 분들, 그리고 75에서 200%는 중산층이라 얘기하고, 200% 이상은 이제 잘 사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OECD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위소득 75에서 200% 요 사이를 보니까 80년대 중반에는 63.7%에서 2010년대 중반에는 61.2%라는 거 얘기죠. 즉, 요 라인이 중산층의 기준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10명 중에 6명은 중산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 좀 살펴보실 부분은 이제 중위소득 50% 이하가요. 80년대 중반에는 10.2%에서 10.3%, 10.9%, 2010년대 중반에는 11% 이처럼 좀 많이 오르신 분들의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거고요. 맨 끝에 있는 중위소득 200% 이상인 분들이 80년대 중반에는 7.6%, 8.4%, 8.5%, 그리고 2010년대 중반에는 9.0%로 이렇게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하여 75%에서 200% 사이, 즉 중위층의 비율이 80년대 중반 63.7%에서 62.9%, 62.2%, 61.2%로 해서 중산층들이 서서히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가운데 있는 중산층들은 사라지고 아주 힘드신 분들, 또 아주 잘 사시는 분들로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소득으로 중산층의 기준을 또 한번 알아볼까요? 보건복지부 자료인데요. 이 중위소득을 놓고 보면 50% 이하는 또 빈곤층이라고 그러고 50에서 150% 사이는 중산층이라고 그러고요. 중위소득 150% 이상은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상류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20년도 소득으로 이를 한번 계산 한번 해드리면 1인 가구일 때는 175만 7,194원, 2인 가구일 때는 299만 1,980원, 3인 가구일 때는 387만 577원, 4인 가구일 때는 474만 9,174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3인 가족일 때는 한 달에 그냥 소득으로 본다면 387만 원 정도를 벌어야지 좀 중위소득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요, 나라별 기준으로 해서 중산층의 정의를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미국의 중산층들은요, 자신의 주장을 떳떳이 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책상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있을 것. 어때요, 여러분? 요 정도로 해야지 미국의 중산층이라는 건데요. 아무튼 그렇다 칩시다.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면 프랑스의 중산층을 놓고 본다면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고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고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고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할 것. 어때요? 좀 세련되죠? 세련되고 멋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나라는 돈돈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중산층 멋있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또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고 우리나라도 대부분이 즐기는 스포츠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고수톱이죠. 네, 팔 운동도 하고 머리 운동도 하고 치매 예방에 그렇게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추석 명절 때, 구정 명절 때 식구들이 모이면 판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로 보면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있다. 우리나라도 다룰 줄 아는 악기가 옛날부터 있었죠. 그것은 바로 젓가락이죠. 젓가락 2개만 있으면 그렇죠. 모든 음악을 다 장단을 맞출 수 있는 그만큼 풍류를 알고 있는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지 않겠습니까? 또한 네 번째,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고 뭐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먹방, 이 뭐 먹방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조회수를 봐도 어마어마하죠. 또 어떻게 보면 라면 하나를 끓여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잖아요. 라면에 계란을 넣을까 말까? 그래요. 파도 넣을까 말까? 참치가 있다면 참치도 넣을까 말까? 그러니까 하나의 음식을 놓고 보더라도 우리는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다섯 번째로 보면 공분에 의원이 참여하고, 이거야 뭐 우리나라 말씀드릴 필요가 없죠. 4.19부터 뭐 5.18 또 6월 항쟁 등등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바른과 뭐 정의와 또 민주를 위해서 이 한 몸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또한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 꾸준히 할 것. 우리나라처럼 정이 많은 나라 많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들어서는 심지어 우리나라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 또 해외에 있는 그런 어린아이도 우리나라가 또 후원을 하고 또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영국의 중산층의 개념은요,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첫 번째로 본다면 페어플레이를 할 것. 우리나라도요, 페어플레이를 해요. 고수톱이랑 게임을 칠 때 밑장 빼기 금지. 뭐 이거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깨끗한 성분을 즐기는 그런 나라도 많지는 않다라고 감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이것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나라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 어찌나 그리 자신의 주장과 신념이 가득한지 아시죠? 그래요.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또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거. 이걸 뭐 앞서서 좀 설명을 해드린 것 같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중산층에 대해서 알아보면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을 가질 것,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일 것, 자동차는 2000cc급 이상의 중형차를 소유할 것, 예금액 잔고가 1억 원 이상 보유할 것, 해외여행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닐 것. 요 정도 돼야지 중산층이란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계산적이죠. 참 경제적인 것 같아요. 비교가. 또 어떻게 보면 요래요. 뭐 유럽이나 미국 사이의 중산층 이 기준은 세련되고 멋있고 다소 뭐 정신적인 부분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중산층의 기준은요, 이 자체를 놓고 본다면 뭐 물질 만능주의다, 뭐 세속주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점은 또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유럽이나 미국 사이의 중산층의 기준은 이미 우리들 마음속에, 즉 우리들 마음속,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깔아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사회적인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는 것, 또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는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정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는 좀 경제적 부분을 가미를 했다. 즉, 요 정도의 재산이 있어야지 중산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요 단계지 꼭 요거가 있어야지 중산층이다라는 뭐 단정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절대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의 중산층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뭐 수준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좋게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
또한 생각은 자유니까 좀 편하실 대로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중산층의 기준은 어떨까? 제가 보는 거는 요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먼저 2018년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요. 대한민국의 인구는 5,163만 명이고 가구 수는 2,050만 가구고 주택 수는 1,763만 호고 아파트의 수는 1,083만 호라는데요.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인구가 5,163만 명 중에 주택 소유자가 1,401만 명이라는 겁니다. 즉 주택 소유자가 그만큼 많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가구 수가 2,050만 가구인데요. 주택을 소유한 가구 수는 2,050만 중에 1,123만 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주택 보급률은 100%가 넘어간 지가 예전이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주택 보급률이 100%인데 주택을 가진 숫자하고 주택을 가지지 못한 숫자가 어떻게 보면 6대4 정도의 비율, 요 정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아직도 주택을 가지지 못한 가구 수가 대한민국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40%는 무주택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라는 의미에서 본다면요.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어느 정도는 중산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든 부산이나 춘천이나 저기 시골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든 평균 잡아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가구 수 중에 40%가 아직 주택이 없다니까요. 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전체 가구 수 대비해서 내 집 한 채만 있어도 부동산적으로 볼 때는 중산층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 집 마련 이렇게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가구별 추이인데요. 집을 한 채 보유 가구가 815만 가구라는 거고요. 73%고요. 전체 가구에서 집을 두 채 보유한 가구는 224만 가구인데요. 20%를 차지하고요. 집을 세 채 이상 보유한 가구는 53만 가구라는 거죠. 1주택자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화면을 보시죠. 2012년도에는 1주택자가 1040만, 2015년도에는 1117만, 그리고 2018년도에는 1182만. 이런 식으로 보면 무주택에서 1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뭐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다주택자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숫자가요. 2012년도에는 130만, 2015년도에는 149만, 2018년도에는 172만이라는 거고요.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분들은 2012년도에 19만 가구, 2015년도에는 23만, 2018년도에는 28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을 5채 이상 보유한 사람만 놓고 보더라도 2012년도에는 9만, 2015년도에는 10만, 그리고 2018년도에는 12만이라는 거죠. 이러한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무주택자에서 유주택자, 즉 집을 사는 숫자가 증가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또한 1주택에서 다주택자의 수가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말씀드린다면요. 대한민국 부동산 중산층의 기준을 저 개인적 생각으로 해서 기준을 정한다면 일단은 주택에 한해서 그리고 그냥 평균 잡아서 전체 가구수 기준으로 한다면 1주택자 이상만 돼도 웬만큼 사신다, 중산층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평균 잡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보유 가구수 기준을 하게 된다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을 한 채 이상만 보유해도 웬만큼 중산층으로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할 경우에
부동산 중산층이 아닐까라는 이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물론 또 그래요. 지금 주택이 나는 한 채도 없다. 무주택자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서울에 집 한 채를 지금 당장 사냐. 또한 내가 어떻게 지방에 있는 아파트 두 채를 지금 당장 사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누구나 다 처음에는 그렇게 없이 시작하는 거죠. 누가 뭐 처음부터 집을 뭐 세 채, 네 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 그런 분들 진짜 많지 않아요. 누구나 다 빈손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투자를 해서 집을 한 채, 두 채, 세 채 이렇게 증가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지금 집이 하나도 없다, 또 무주택자다, 이렇게 낙담하지 마시고요. 앞으로는 열심히 하셔가지고 돈을 모으셔가지고 또 부동산을 사셔가지고 이렇게 집을 한 채, 두 채 사서 모으셔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내가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있다고 또 다는 아니죠. 이왕이면 가능하시다면, 또한 능력이 되신다면, 집을 한 채씩 한 채씩 증가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중산층을 뛰어넘어 부동산 부자가 되지 않을까요?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